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주식시장이 하락 폭탄을 맞았습니다. 자, 나스닥의 모습입니다. 장 전에 엔비디아의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어, 다들 희망에 들떠 있었죠. 그래서 굉장히 큰 갭상승 시가가 시작이 됐는데요. 시작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대량의 물량을 쏟아내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 다시 이제 뭐 제 반격을 좀 시도를 했는데요. 그 반격의 힘이 부족했고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 시작점에서 물량이 쏟아졌을 때 반격이 나오면 다행이고요. 그 반격을 해서 시작점을 통과해 버린다. 그러면 오히려 이제 전화 위복이 되는 겁니다. 근데 반격이 무산이 되어 버렸다. 그러면 예, 실망감에 이제 재차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고 이 반격의 시작점이 무너지게 되면은 하락이 가속화되게 됩니다. 시대라는 것은 이제 그렇죠. 자, 그래서 어제 이제 이런 일이 있었고 전날 이 저가도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워낙에 많이 하락하다 보니까 막판에 살짝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자, 어제 이제 이런 나스닥이 이제 시장 전반적으로 많이들 이제 하락을 했던 그런 하루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나타나는 음봉은 경계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때처럼 이렇게 음봉이 나타나게 되면은 어, 이제 이게 그 유성우 음봉이라고 해서 위에서 이제 마치 천둥을 치는 것처럼 이렇게 딱 음봉이 나타나게 되면은 어, 좀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이평상의 이 이격 자체가 워낙에 넓기 때문에 이격을 줄이려는 또 모습이 또 좀 나타날 것 같아요. 예. 마침 이제 오늘 금요일이고 다음 주 월요일은 미국이 그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을 하기 때문에 이제 불확실성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금요일 날 일단 팔고 그리고 연휴 3일을 그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벗어나자. 예. 그런 매도가 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격이 원체 크기 때문에 예. 어, 이제 수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지속적인 상승을 한다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한 달 정도 조정을 했죠. 그러니까 여기 조정은 이제 길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계속 상승을 한다면. 그러니까 상승할 때는 가면 갈수록 조정의 기간이 짧아져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피크를 치고 이제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정은 뭐 이제 한 뭐 약간 한 뭐 보름 정도 여기 조정이 한 반절 정도 보름이나 한 20일 정도 조정을 하다가 다시 가고 뭐 이런 식의 여기는 조금 더 조정이 짧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다 다시 한번 반등을 이제 해줄 가능성이 있고요. 그것이 이제 마지막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저항선 여기가 이제 지지를 받고 이렇게 가면 좋은데요. 이게 깨져버리게 되면 여기가 이제 저항을 맞게 되고 이렇게 어, 하지만 저점은 이렇게 아직까지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더라도 저점은 이제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잠시 한 20일 정도 조정을 좀 하다가 이렇게 다시 또 방향 모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추세의 끝을 미리 예단하지 말아라. 그런 격언이 맞습니다. 단지 이제 좀 경계는 해야겠죠. 추세라는 것은 시세는
막 가려면 계속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미리 예단해서 내가 미리 팔고 도망가야겠다.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자, 하여튼간에 이제 격한 어떤 변동성, 격한 반응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모두가 다 이제 전부 다 프리마켓에서 긍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이 프리마켓 상황을 보면은 음, 엔비디아 그 서프라이즈를 보고 모두가 다 긍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대중들이 한쪽으로 쏠려버리게 되면은 저렇게 되는 거죠. 이런 반응이 자주 나옵니다. 예. 자, 지금 이 프리마켓 상황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프리마켓 상황이 막 너무 좋았거든요. 음, 역시나 그 메이저들의 돈의 힘은 대단하다. 그래서 어제 세력이 시작하자마자 일제히 세력이 내려 꽂아 버린 거예요. 상식적으로 보면은 엔비디아가 분명히 내년에도 수요가 예, 훨씬 크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1년 정도 뭐 걱정 없다. 예. 또 AMD CEO가 저번에 앞으로 5년, 10년은 뭐 이 수요가 2배, 4배, 10배까지 늘어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엔비디아 CEO의 이야기에 비추어 보면은 어제의 하락이라는 것은 인위적이다인 거죠. 말도 안 돼요, 이건. 예. 자, 그래도 분명히 앞으로 1년 정도 뒤까지 수요가 그렇게 엄청나다는 것은 주가는 미래를 반영하잖아요. 그럼 이제부터 좀 더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제 세력과의 이제 수싸움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예. 돈 많고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세력과의 수싸움. 세력이 이렇게 하락을 때렸다고 해서 그러면 앞으로 계속 내려가겠네? 이렇게 단순하게 볼 수는 없어요. 예. 세력이라는 사람들은 그 어떤 주가를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길게 상승을 시킬 때 꼭 중간에 개미들을 요 중간에 그러니까 여기까지 상승을 시킬 건데 초반에 저 개미들을 좀 어떻게 떨구고 가야 되는데 이 생각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어떤 하락이 나왔을 때 이것이 그 가짜 하락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의 진위성은 그냥 그러니까 좀 한 번에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주가의 기본 원칙이 있죠. 올라갔다 내려왔다고 해서 어 내려오기 시작했네? 그러면 이 시작점까지 쭉 내려온다. 이런 주가는 없죠. 예. 올라가다가 이제 고점이구나. 음봉 나왔다. 이제 다 올라왔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더 올라가 버리죠. 예. 그리고 여기서 막 더 가는데 더 가겠네 하다가 떨어지고. 예. 그래서 상승도 속임수 상승이 많고요. 하락도 속임수 하락이 많아요. 그것은 뭐냐면 중간에 한번 떨구고 가야 된다. 이런 거죠. 다 데리고 갈 수는 없다. 만약에 이제 개미들을 막 데리고 간다. 그럼 개미들이 파는 것을 세력이 받기 때문에 세력이 망하니까 세력이 그렇게 그러지 않죠.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은 어제 나온 하락이 이제 어떤 종류의 하락인가. 그래서 나스닥이 앞으로 한 15일 정도 이제 좀 조정에 들어가는 것인가, 조정의 시작인가. 그렇다면은 어제 반응을 봤을 때는 지금 테슬라가 나스닥과 이제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개별적인 호재는 없었고요. 음, 그리고 이제 지금 우선 모습에서 보면은 제가 이제 저번 영상, 어제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펀더멘탈 자체의 그 근원적인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예,
호재가 나왔을 때 그 호재가 하루 이틀 만에 끝날 수가 있다. 예. 어, 그래서 그냥 잠깐 올랐다가 이제 원 제자리로 돌아오는, 이게 뭐냐면 이제 주가가 펀더멘탈적으로 좋을 때는, 자, 호재가 한번 나와서 올라가면 하락을 하더라도 이 정도 선에서 그 방어가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시장 악재가 나왔다고 해서 하락을 해도 좀 하락폭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원 제자리를 깨지를 않아요. 음. 여기도 지금 겨우겨우 깨지 않았다고 볼, 애매한데요. 예. 그러니까 적어도 밑에 이 전저점에 한 10, 한 5분의 1 정도? 예. 그러니까 이 정도 선에서 멈췄어야 돼요. 예. 그래서 여기서 약간 이렇게 올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기 좀 방어가 되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어제 제일 아쉬운 것은 이 173까지 원 제자리까지 내려왔다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이게 왜 더 아쉬웠냐면, 지금 테슬라 주가를 보시면은 어, 자,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은 어제니까 약간의 그 추세가 깨지는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자, 이런 추세가 좀 깨지는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추세가 이렇게 되는 거죠. 하락 추세가 돌파되면서 올라가고, 상승 추세가 돌파되면서 하락을 하죠. 그리고 아래쪽에 룸이 이렇게 비어 있고요. 위쪽도 룸이 비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횡보가 지금 굉장히 길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돌파가 됐는데 어, 그 찬스가 왔는데 이거 살리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역작용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어요. 음. 자, 이 음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지 않는다. 그러면은 다시 또 이렇게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오늘 저녁 장이 정말 중요할 것 같고, 오늘 저녁 장에서 만약에 개파락이 나온다. 자, 이렇게 이런 모습이 연출이 된다. 그러면 여기서처럼 추가 하락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다시 양봉으로 좀 살려 놓는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또 상승을 갈 수 있는 찬스가 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6월 12일 주주총회에서 그 77조 원 보상안. 저도 이거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려보자면, 제가 정확치 않다는 것을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머스크가 보상안으로 받은 주식을, 보상안으로 받았나 원래 자기 지분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때 이제 이 자기 지분을 그러니까 세금을 내야 되니까 여기서 어, 주식을 팔았어요. 그때 그것도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보상으로 받은 주식을, 사실 그러니까 뭐냐면 보상으로 주식을 받는 게 아니고 어, 400달러짜리를 6달러에 살 수 있는 권리, 옵션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옵션을 이제 행사를 한다고 하잖아요. 행사를 하게 되면은 그 세금을 내야 돼요. 수익이 생겼으니까. 근데 이제 가지고 있는 돈이 없으니까 옵션 받은 거를, 주식 받은 것을, 이 6달러는 자기 돈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돈으로 이걸 사는 겁니다. 자기 돈 들여서 회사에서는 권리만 주는 거예요. 권리만. 자, 한 주에 6달러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드립니다. 몇 주를 사실 수 있어요. 그러면 자기 돈을 들여서
회사 주식을 싸게 사는 거예요. 그럼 일단은 자기 돈이 들어가잖아요. 이것은 이제 어디 은행에서 빌리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해갖고 어 은행 돈도 갚고 그다음에 세금을 내야 되니까 세금이 한 거의 한 10%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77조면은 한 7조 8조 정도 돼야겠죠. 그다음에 돈도 빌려갖고 하니까 어 그리고 이 금액 자체가 너무 커요. 예. 그리고 세금도 한 8조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번 경험을 해봤잖아요. 이제 이 머스크가 자기 권리를 행사해 버리니까 주식을 팔아 버리니까 이렇게 주가가 안 좋았잖아요. 근데 이런 일을 한 번 더 반복한다. 반복.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거 이 당시는 그 전에 거의 회사가 부도나기 직전인 회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주주총회에서는 2018년도 에이 설마 우리 회사가 10배 가까이 성장하리 할까 하고는 예, 그 어마무시한 보상안을 그냥 승인을 해준 거죠. 근데 지금은 다르죠. 예, 지금 주주총회에서는 예, 음, 이것을 승인을 해줄지 말지를 지금 와서 결정하라고 하면은 예, 지금 이 주식을 들고 있는 주주 입장에서는 냉정하게 봤을 때는 77조는 정말 장난이 아닌 돈이거든요. 그러면 너무 과하다. 그러니까 보상을 전혀 말자는 게 아니라 금액을 좀 조정하자는 거죠. 왜냐하면 이 보상을 주기 위해서 회사가 돈을 써버리게 되거나 주식을 더 발행해서 예, 이제 증자를 하겠죠. 증자를 해버리게 되면은 주주 가치가 희석이 되기 때문에 그 주가 자체가 희석이 돼버리기 때문에 기관들은 자동 매도가 나와버려요. 그래서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된 요인이기 때문에 냉정하게 봤을 때는 어, 이걸 찬성을 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죠. 예, 일단은.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요거 해가지고 통과되면은 한 지금 주가가 한 125달러까지는 빠질 텐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이 머스크라는 CEO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이 리더십이 필요하다. 어, 그러니까 자율주행으로 대박을 쳐야 되기 때문에, 예, 어, 저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리고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에게 테슬라의 자율주행 라이센싱을 팔아야겠죠. 그러면 정말 대박이죠. 이 라이센싱을 팔아서 다른 자동차 회사들한테 한 대당 정말 뭐 한 2, 300만 원씩만 받아도 엄청나잖아요. 어, 근데 이런 것을 해내려면은 어찌 보면 머스크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렇게 뭐 주식 또 증자까지 하면서 이막 그 해도 그러니까 머스크가 이 주식을 받으면은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어, 장내에 매도를 할 거예요. 여기서처럼. 그러니까 저 사람이 매도를 할 것이 뻔히 보이는 사람인데 저걸 갖다가 어 그러니까 머스크가 세금을 낼 때 어디 자기 주식 담보로 잡혀갖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다가 세금을 낼 것 같은 그런 사람일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어 근데 이제 이렇게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어떤 이런 불확실성이 생겨버린단 말이죠. 예, 대주주가 대량의 물량을 매도할 불확실성이 딱 생겨버리는 그런 투표인데 그것을 찬성을 던진다는 것은 냉정하게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하지만 머스크가 으름장을 놨죠. 나 돈 안 주면 나 회사 나가버릴 거야.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찬성표를 던져주는 거죠, 사실은. 음.
자, 어쨌든 통과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언제 대주주의 매도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불안감에 이제 벌벌 떨게 될 거고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이슈 자체가 없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부결이 됐다. 그러면 머스크가 혹시 나간다는 말에 이 니은자 하나만 나와도 사람들은 경기를 일으킬 거란 말이죠. 음. 그래서 이래저래 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슈가 이제 앞으로 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6월 12일이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아마 곧 그 이슈에 대한 주가의 반응이 경기를 일으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불확실성이 딱 이제 사라지고, 어,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는데 우리가 집중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너무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이제 그게 다 사라지고 이제 7월에 있을 어, 실적 발표. 그러니까 하반기 때 좋으려면 7월 실적 발표에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마진이 좀 개선되고 판매량이 좀 늘어나고 그리고 8월에 정말 멋진 로보택시가 나오고 그러면 이제 미래에 기대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되게 멋있게 생긴 이제 로보택시가 탁 나와서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뭐 몇 년도까지 어떻게 만들겠다. 네, 이런 얘기 하겠죠. 어,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렇게 좋게 되면은 이제 하반기 때 쭉 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전략을 세울 때 보면은 우선 그 로보텍 그러니까 7월 실적 발표를 좀 봐야겠죠. 그래서 현금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어, 지금 아직도 여러 가지 이 불확실성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아직 기회가 있다. 어, 그러니까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주가가 조금 움직인다고 해서 바로 막바로 막 풀베팅 들어가기보다는 조금 나눠서 매매할 이 나눠서 현금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최대한 낮은 가격으로 사야 된다라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게 어떤 불확실성, 그다음에 의문점 뭐 이런 것들이 테슬라한테 있기 때문에 또 시장 자체가 이제 어제 보셨다시피 잘하면 무너질 수도 있어요. 경기 침체 오냐 마냐 하면서 시장이 이제 조정을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장 나스닥이 조정을 좀 들어간다 하면은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이제 또 올 수가 있겠죠. 올지도 모르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풀베팅 들어가야 된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좀 내리는 듯 하다가도 올라가고 막 올라가는 듯 하다 내려오고 막 그러기도 할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결국에 이제 7월에 실적 발표와 그렇게 해서 펀더멘탈이 좀 개선이 되고요. 8월에 또 장난식으로 또 이상하게 또 무슨 로보택시 옛날에 로봇 발표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발표하면은 정말 답이 없어요. 진짜 뭐 또 사람이 그 로봇 옷 입고 나와서 막 그렇게 춤추고 그런 행사를 해버리게 되면 진짜 답이 없고 실제로 이제 차량 발표회 하는 것처럼 예전에 사이버 트럭 나온 그 차량 발표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차량 발표를 해야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잘 풀리면은 이제 하반기에는 좀 이제 좀 전망이 있죠. 예.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펀더멘탈이 이제 나아지니까. 음. 그래서 판매량이 사실 1분기 때 거의 최저 바닥을 찍었다고 어,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어야 돼요. 더 이상 내려갈 최저 바닥은 없구나. 자, 그래서 지금은 배팅 조절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올라가면 뭐 좀 더 사주고. 예. 자, 감사합니다.